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한 7천만 원 정도 있으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저번 시간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저번 시간에서 계속 이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IS 계좌에서 3년마다 갈아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7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 5천만 원이나 7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 2천 넣으시고요. 이거 그 CD 금리로 받으세요. 거기 종목 중에 IS 계좌 증권계 중에 CD 금리로 받으면 2천만 원에 3만 원 3%면 60만 원이잖아요. 3년 정도 하면 180만 원 되니까 이거에 대한 세금 없어요. 그리고 물론 그 다음 연도에 4천까지 6천까지 되면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수익이 200만 원이 넘으니까 세금이 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9.9%의 낮은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계속 3년마다 이렇게 해주는 거는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있는 연도만큼 계속 굴리고, 그 다음에 1년에 미국 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즉 여기서 200만원 3년에 벌고, 그 다음에 매회 미국 계좌에서 250만 원을 벌면 돈이 남는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무조건 땄을 때 얘기지, 잃으면 내 원금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그 예금 단기 채권을 사시던가, 그냥 지금은 돈을 모아야 될 때잖아요. 투자할 때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장기 채권을 사서 수익을 크게 보기 위해서 리스크를 안고 가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은행 이자와 환차익과 그 다음에 채권의 가격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단기 채권을 사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미국 ETF 중에 단기 채권 검색하면 여러 개 나올 거거든요. 워렌 버핏이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단기 채권이에요. 단기 채권 사서 이것도 그냥 들고 가시면, 지금이 제가 팁을 드리면 10년물 금리가 지금 4.4%예요. 즉 10년짜리 금리가 4.4%인데 3.8까지 한번 가면 한번 팔고요. 다시 4.0 넘으면 샀다가 다시 3.0 정도 가면 3.2에서 3 가면 팔면 됩니다. 그거 제가 팁 하나 드리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목돈이 나갔죠. 목돈이 이제 저금이 정리가 됐죠. 만약에 지금 7천만 원 있다고 하면 2천만 원 ISA에 넣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미국 단기 채권에 넣는다. 그게 저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것도 정 불안하면 그냥 외화 계좌 만들어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외화 예금 들으셔도 돼요. 제가 맨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단기 채권을 사는 게 더 이득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도 알았으면 그거부터 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여러분도 밟아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급자 코스에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청약을 어느 정도 부어놨다. 내가 지금 청약을 매 10만원씩 해가지고 한 3, 4년 이미 부었어. 그래가지고 400에서 많으면 막 1000 몇백만원까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 일단은 공공청약에 넣으려면 세대주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부모님하고 살고 있으면 세대주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편법은 아니지만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 내가 나가 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나가서 살면서 돈 드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아는 주변에 뭐 자취하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친척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월세를 들어가는,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으로 해도 세대주를 할 수 있거든요. 즉 제가 했던 방법인데, 가족 중에 한 분이 자가인 집이 있고 내가 거기에 방에 새방살이 하는 걸로 이렇게 주인이 허락하에 동사무소 신고하면 세대주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주소가 바뀌면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사는데 불편한 건 맞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친척이지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찾기 쉽진 않겠지만, 여하튼 중급편에서는 여러분은 일단은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내 자신이 세대주가 된다.
일단 내가 세대주가 돼야 되는 거를 첫 번째 하고, 자 그럼 내가 이번에 세대주가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 SH, 내가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 LH, 인천에 살고 있으면 IH인데, 일단 LH는 세 군데를 모두 다 하는데, LH를 예로 들면 LH에 이제 청약에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대주택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주택도 보여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공고가 이미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제가 청약통장을 민간 아파트 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될 때까지 여기 뜨는 거 그냥 다 넣는 거야. 여기에 검색할 때 지역을 경기도 아니면 내 지방 원하는 데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검색한 건 경기도와 서울이고, 또 여기 보면 서울도 있잖아요, 임대주택으로. 여러분들은 임대주택이 뭐 그리 얼마나 좋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것까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임대주택 지금 저를 기준으로 20평 아파트에 1억이면 끝. 10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1억을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계약금 1000만원 밖에 없다고 칩시다. 9천만원, 8천만원 디딤돌 대출로 받잖아요. 연 2% 받으면 한 달에 16만원에서 한 18만원 나올래나? 여러분이 아파트 20평짜리 아파트를 10년 동안 내가 거주에 대한 문제만 해결이 돼도, 이사 안 나가는 비, 복비 안 나가는 비, 거주의 안정성, 설사 만약에 내가 이걸 당첨돼서 지금 부모님하고 살고 있던 집을 팔고 그걸로 이자를 받는다거나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린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이거는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이 왜 공공아파트나 임대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지 아냐면, 이렇게 있는 놈들이 더한다고 월 10만원에서 20만원짜리로 아파트 새거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중수편에서 공공청약을 내가 만 2년을 넣었다면 그 다음부터 계속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당첨이 됐는데 대기가 걸렸어. 대기, 뭐 예를 들면은 대기 200번이야 200번이라 그래도 무조건 가서, 귀찮지만 뭐 서류 이것저것 다 떼라 그러거든요. 서류가 귀찮지만 200번이라도 가서 서류를 낸다. 그러면은 언젠간 나한테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공공청약, 공공분양이 됐든 공공임대가 됐든, 내가 회사나 내 집에서 내가 회사나 집에서 출퇴근할 만한 거리가 뜬다고 하면 매주 LH, IH, SH 등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공에 있는 걸 무조건 떴다. 그래서 이거를 20대부터 넣기 시작해서 30대 초까지만 당첨되면 여러분은 엄청난 기회를 얻을 거예요. 이건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중수편에서 요거 하나 꼭 알려드렸고, 그리고 앞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내가 청약도 붙고 있고 ISA도 나름 넣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별도로 뭐 적금도 들고 있어. 그리고 목돈으로 뭐 외화 예금도 해놨어.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지금 이 너의 자리에서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정적이면서 한 올해 말까지, 올해 한 여름까지 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가장 추천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목돈 있으면 달러로 환전해서 채권, 외화 채권 ETF나 아니면 외화 예금을 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편은 이 왜 채권에 대한 사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고급 편인 이제 신용과 대출을 이용해서 하는 법도 제가 하고 있는 걸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은 남들보다 여기는 1억 만들기까지의 중급편이죠. 1억 만들기가 목표고, 그 1억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